제약바이오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개장 전에 제약바이오 섹터 주요 종목들 좀 점검을 해보면서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미국 금리 결정.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29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월 30일 새벽 3시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 3시에 연준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이어서 기자회견까지 이어집니다. 4.25%에서 한 차례 내린 4%대로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깔리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값이 보시다시피 좀 파랗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예상치 하회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를 이렇게 좀 하게 되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얘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어져 왔었고 한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린 게 몇 차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갈 것이다, 갈 수 있다,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속도가 그에 반해서 따라가지 못했죠. 왜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이거를 두려워하고 경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미룬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 지표, 특히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가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이 되면서 파월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는 그동안 쭉 유지가 되면서 동결이 되어 왔지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기점으로 한 단계 또 내려가게 됐고요. 계속적으로 또 속력이 붙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반영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동결이 되면서 그리고 바이오텍들의 임상 결과라든지 또 추가적인 계약 소식들이 뭐 한 번씩 터져주긴 했어요. 터져주긴 했는데 근데 꾸준하게 하반기 들어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잠잠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매크로를 보면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매크로 환경은 마련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이 무거운 종목이 잘 가고 있죠. 제약바이오 대장의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들도 신고가 갱신을 하는 다른 여타의 주도주들과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캠, 알테오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이제 월요일 날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올라가겠다는 신호를 줬어요. 그죠? 이 부분들이 우리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건데 이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는 움직임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하나씩 보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분봉상의 흐름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들을 봤을 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초반에 갭상승했지만 흔들다가 좀 저조하기도 했다가 이제 오후장 눌렸다가 막판에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마감되는 국면까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코스닥에서의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양봉은 아니었지만 말아 올리면서 종가 관리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이제 8% 정도 올리고 어제 눌린 게 불과 2%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6% 올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분봉 흐름만 보시더라도 여기서 크게 뭐 밀려가지고 빠지는 부분 없이 받쳐줬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대량 매수세, 외국인 기관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올려준 부분이 있었고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 팔긴 했지만 크진 않아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를 보실 때는 어떤 걸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주봉 추세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주봉 추세만 보시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20선, 30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들의 흐름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올라올 때 어때요? 크게 빠지는 구간 없이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연초에는 30만원 지지력 보이다가 한 차례 눌렸을 때 또 31만원, 32만원 지지력 보였고 이제는 이 고가권을 지지받는 41만원, 40만원권을 지지를 받으면서 또 이 저점도 더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어 올려주는 모양새대로
가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들어올리는 전형적인 우상향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환경과 또 앞으로 예정된 학회라든지 임상 발표라든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국면에서 여기서 또 걸려서 지지부진하기보다는 아무튼 이 흐름을 타고 이제 추가적인 상방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섹터들 잘 갈 때 우리 제약바이오 주주분들 열심히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나와 줄 만한 기대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시면서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 뭐 추가적으로 더 가는 흐름 오늘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ABL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ABL 바이오는 좀 더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죠? 주가 흐름만 보셨을 때도 초반 뛰었다가 좀 패대기를 친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 마감을 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일봉상에서 좀 중요하게 좀 단기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 검은색 선인데요. 검은색 이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혹은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나올 때에 보통 이렇게 이제 검은색 선의 지지력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구간들이 항상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할 때는 요 선을 제가 지켜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데 지금 ABL 바이오가 또 강하게 들어올린 다음에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줬다.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 면에서 봤을 때에도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ABL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아직 외국인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한 달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거 전환되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국면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걸 끌어줄 거는 외국인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오는 거는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좀 들어올 때가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볼게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리들이 비슷하거든요. 다만 리가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렸죠. 좀 더 강하게 눌려가지고 밀려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반등도 그래서 센 편이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해가지고 요 국면들 뚫어주면서 15만 원을 일단 안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쨌든 15만 원권 일단 올라오면서 요 구간 아니면 그 위에서 노는 움직임이 된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이 보시는 52주선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세게 갔을 때는 중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2, 30주선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봉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형태다.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의 유동성 장세에서 이런 주도주 흐름으로 갈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추세를 타주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수익을 키워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앞전 저점들의 흐름을 막 깨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 내려오더라도 깨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지지력을 좀 보여줄 자리를 만약에 크게 이탈한다면, 뭐 흔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불안한 거죠. 기술적으로 좀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충분히 저점과 고점을 들어 올리면서 가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리가캠도. 리가캠도 수급을 좀 보게 되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월요일 날 좀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려줄 때에 대량 매수를 해줬습니다. 메이저가 좀 끌어준 부분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빠져나가는 정도였죠. 추가적으로 더 올려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또다시 참여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15만 원, 15만 5천 원 이 자리를 계속 얘기 드려요. 15만 5천 원 자리를 일단 오는 게 중요하고요. 이 구간에서 앞전에 잘 못 올라갔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4만 4천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뭐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난 다음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만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금리 인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파월의 기자회견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한 얘기들,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시동을 건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차키를 지금 가져왔어요. 차키 가져오고 지금 시동을 걸면서 월요일장 올려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엑셀레이터를 좀 밟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대를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D&D 파마텍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이 사실 월요일장에 굉장히 강하게 올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물론 월요일장에 가장 셌던 종목은 한미약품이었는데요. 그죠? 삼상 임상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는데 D&D 파마텍도 못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일봉 상황에서는 역시나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흐름인 검은색 이평선 요 구간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려준 부분이 있었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세를 타준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저가로 들어 올리는 움직임들이 되고 있고 고가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D&D도 기대감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방 흐름들 나오면서 고가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얘기 드린 거는 20만 원 안착해야 된다. 그죠? 앞전 고점을 잃었고 하지만 고점 뚫으면서 좀 올라갔지만 지지력을 받지 못하고 내려왔던 이 20만 원짜리를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다음 달 초에 이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11월 미국 간학회에서 LBA로 채택돼서 구두 발표된다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를 타게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마 좋은 내용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D&D 파마텍이야말로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을 잘 해야겠죠. 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각 기업들이 가진 무기들만 가지고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뭐 당연히 금리 인하 흐름까지 오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채워준다면은 주가가 안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아무튼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주가 추적을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인 이제 바이오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뭐 새롭게 나오는 소식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내용들 혹은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약 바이오 소식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리가캠, 뭐 D&D,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 네 종목에 대한 소식들은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내용 업데이트를 해드렸거든요. 보시면은 각 기업들마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유효하니까요. 각 종목들의 조금 더 딥한 내용, 깊은 내용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또 눌러서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유용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